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갱년기 극복 방법이에요. 자, 저 역시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 제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환자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저분같이 해야겠구나 하고 환자분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갱년기라는 것이 딱 사춘기의 반대말이거든요. 제게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절 보내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나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갱년기야. 넌 그래도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만 엄마는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 네가 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해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살짝 주춤하는 것 같긴 했어요. 자, 제가 한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사춘기란 아이에게 성숙한 개체가 되는 준비기라고 한다면 갱년기란 성숙한 성년에서 노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죽음에 적응하는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족들의 격려와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또는 이미 지난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또 건강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의학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고요. 자, 어떤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고 있을까요? 첫째는 육체 노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입니다. 손발을 사용하는 것, 근육을 쓰는 것은 몸속 장기 움직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절 등으로 몇 주에 수개월까지 침상 생활을 한 환자분들은, 특히 노년의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위장관의 기능 저하, 더 이상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순환계 문제, 대소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요, 팔다리를 쓰지 않으면 이 팔다리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몸통속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오장육부도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활동, 움직임이 없으면요, 생명 반응도 점차 시들해지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기혈순환, 혈액순환이 바로 건강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기만적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는 가만히 있으면 막힌다는 뜻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말 중에서 기체 즉 혈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면 혈액순환도 막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보고 정신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꿈쩍거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죠. 그럴수록 기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은요, 바로 한마디로 기호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하면 멈춰있던 기가 돌아갑니다. 기가 돌면 혈액도 따라서 돕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더구나 갱년기를 맞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갱년기라는 특별한 시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인 체력과 신체 조절 능력과 적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능력들은요, 바로 기혈순환이 활발할수록 증진되는 능력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은 야외에서 하는 적당한 노동입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햇볕과 더위, 추위는 피부를 단련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걷고 땀 흘리고 순찬 활동은 심장을 자극하고 폐기능을 확장시키고 소화력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시들어가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지방이 쌓이지 않게 신진대사를 촉진시키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도심 속의 중년이라면 역시 정답은 운동입니다. 팔과 다리에 큰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가장 난감한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환자와 선생님, 저는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감기도 달고 살고 기운이 없어서 죽겠어요. 네, 약 지어드릴 거고 침치료도 하겠지만 누워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몸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햇볕도 한 30분 이상 쬐시고요. 그러면 답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기운이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 기운 없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 기력이 없고 힘들어 하시는 거 맞겠습니다만 이 기운 없음이라는 말에는 애쓰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자,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들어가야지 그 위에 시원한 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 몸의 기운은 기기가 작동해야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몸의 관리였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관리입니다. 갱년기를 비교적 건강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봉사활동이든 월급 받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건 어떤 면에서건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바쁘고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이 되기 쉽고요.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면서 신체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증가시켜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잘 감당하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정신과 신체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써주는 데가 없다고요? 봉사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면 더 좋습니다. 일도 봉사도 마땅치 않으시다면 뭔가 배우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깜빡깜빡하는 갱년기에 뇌 노화를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들어가는 뇌신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익숙한 일 말고 사고체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작동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순이 완전히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 추천할 만합니다. 또는 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10손가락을 쉼없이 사용하는 피아노와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누구나 갱년기를 겪습니다. 갱년기는 사춘기의 대칭점에 있는 인생의 한 시기일 뿐입니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간혹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주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혹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남편분들에게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와 소통하면서 사춘기에 별탈 없이 잘 보내면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듯이 건강한 갱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편의 이해와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남편분들, 자, 두근거리는 감정 대신에 정말 이제는 동료의 전우회로 아내를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과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치료의 놀라운 점은요, 받는 아내뿐만 아니라 주는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나도 늙어, 나도 힘들어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바로 당신 남편분들에게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알게 모르게 갱년기를 지나고 있고 또 역시 좋은 동료가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